안녕하세요. 고이디TV입니다. 오늘은 고임 에디터죠. 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빔에 대한 설치, 설정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고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짜보면서 어떻게 이게 코딩을 할 때, 에디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빔이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2017년도에 간단한 코스피 주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이제 CSV라는 파일 안에 콤마로 분리된 거죠. 그래서 뭐 랭크나 코드처럼 그 컬럼 이름이 있고요. 그 밑에는 해당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로 로딩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은 그 제가 주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제 코드 만들듯이 파일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파일이라서 확장자를 파이.파이로 파일을 바꾸면 되겠고요. 거기서 우클릭을 해서 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빔을 열면 이렇게 제 PC에서는 검은색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을 설치된 거 지금 현재 9.1 버전에 나와 있을 텐데 그거 설치하면 하얀색 바탕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이건 고인물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코딩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편집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따라해 보셔도 되겠지만 따라 해보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런 빔이라는 에디터가 이런 좋은 에디터가 좀 나이도는 좀 있습니다. 처음 배우시기에 나이도는 있어도 나만의 에디터로 쓰기에는 아주 강력하고 다른 어떤 ID 툴보다도 가볍고 하기 때문에 제 주로 쓰는 에디팅 툴이기도 하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파일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에디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처음에 하는 것들은 요거죠. 이 네임이 위에다 갔느냐. 이 모듈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내용은 넘어가고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저는 프린트를 해서 파일 실제로 실행이 되는 상황명을 계속 만들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려면 요렇게 하단에 보시면 명령어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느낌표 %인데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내가 프린트한 정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 나는 벌써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 거예요. 간단하지만.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CSV 파일을 열어서 이제 내용을 봐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처음에는 오픈을 하겠죠. 파일 네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읽는 거는 리드로 할 거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린업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클린업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F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액션 하겠죠. 자, 그러면 파일 네임을 먼저 설정해야겠죠. 파일 네임은 제가 요거 파일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요거는 방금 제가 언두 리드 한 건데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었으면 F에 이제 리드 라인스를 해야겠죠. 보통 이렇게 리드 라인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시 리드 라인을 찍어 보는 거예요. 내가 뭐지? 아까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던 요거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 있겠죠. 근데 이걸 열었다가 저걸 열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스플릿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vs라는 스플릿을 명령을 통해서 파일 두 개, 그러니까 화면 두 개로 이제 화면을 스플릿 하고요. 탭 기능도 있지만 일단 스플릿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커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커서가 왔다 갔다 하죠.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요거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에는 파일 열기를 해서 아까 오픈한 CSV 파일을 이렇게 오른쪽에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어놓게 되면 왼쪽을 봐가면서 바로바로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 실행하면서 내가 집중을
집중도를 이제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서 그 다시 프린트 리드라인을 했을 때 요걸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실행해 보면 파일 네임이 없다고 나오네, 그죠? 그래서 파일 네임이 여기 있는데 2가 빠졌네요. 예, 예, 그래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1번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이쪽에 코드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 한 칸씩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에는 띄어쓰기가 없는데 이쪽에 띄어쓰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엔터 때문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트립을 보통 많이 하시죠. 이렇게 스트립을 해서 다시 되게 단순하게 다시 플레이를 실행시켜 보면 이제는 완벽하게 이쪽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하지만 하기 전에 이 리드라인을 다시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거는 지역 변수 개념이기 때문에 스트립한 거, 그러니까 뒤에 역슬러시 n, 역슬러시 r 그거를 떼서 리드라인을 다시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거를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되겠죠. 여기서 보면 아까도 제가 여기 보셨겠지만 이렇게 자동 이제 완성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이게 고인물 에디터라고 해서 아무것도 지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되고요. 이거 다시 실행시키면 아까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스플릿을 해볼 건데요. 자, 리드라인에서 스플릿을 합니다. 함수를 다만 이제 콤마로 할 거고, 이걸 스플릿 워드로 보통 이름을 저는 짓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리스트로 판단하기가 좀 쉽죠. 이름적으로. 그래서 스플릿을 해서 요거를 이제 찍어보는 겁니다. 다시 스플릿 워드로 자동 완성을 통해서 찍어보고 얘는 삭제해주고,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스트 형태로 스플릿으로 다 잘려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찍어보면 되죠. 스플릿 워드의 첫 번째가 뭐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랭크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마우스 쪽에 랭크 보이시죠? 요거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랭크가 될 거고요. 이걸 몇 개를 복사를 해서 얘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될 거고, 처음에는 코드, sh 코드라는 걸 통해서 변수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 이름이죠. 요거 아이템 이름. 그래서 아이템 이름, 그 다음에 커런트 프라이스,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찍어 봤을 때 내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여기 랭크가 있으니까 여기가 랭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면 이제 리스트 형태에서 리스트 형태가 있고, 요 밑에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스플릿 워드는 잠깐 주석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플릿을 해서 잘라봤는데요. 되게 쉽죠. 근데 이거를 파일을 하나씩 열어가지고 하나면에 한눈에 보지 않고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매번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고 여기 뒤에 가서 다시 파일 열어서 보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빔은 이렇게 일단은 스플릿을 좌우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몇 개도 돼요. 이게 개수는 제가 세보진 않았겠지만 아주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하실 때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이제 동등한 이제 간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스플릿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심지어 이쪽에서는 제가 가로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sp로 스플릿을 하는 명령을 치게 되면 위랑 아래로 잘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언제든지 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뭐랄까 가공했을 때 다시 저장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 코드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제가 커서를 넘겼는데 이쪽에 신한 거 있죠. 신한. 저는 이제 보통 마우스로 코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신한 거를 이렇게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임은 출력하면 되겠죠. 이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췄을 때 이 네임을 출력을 하고, 이 네임이
아이템 네임이다. 그죠? 네임이다. 예,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비밀 자동 완성에 또 이상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변수든 아니든 일단 스트링을 인식하기 때문에 편해요. 이게 뭐 주석이 처리가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EX 영역 로드라는 걸 또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EX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편하고, 이걸 다시 실행해 봤을 때, 네, 보시면 네임만 별도로 찍혀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신한. 근데 너무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할 때는 보통 잡죠. 예,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너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잠깐 멈춰줄래? 라고 해서 이걸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신한이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얘를 신한일 때, 그러면 이 신한일 때만 별도로 저장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겠지만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한 언더바 .csv 이거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는 요거를 이 부분을 만나게 됐을 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리드라인을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가공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보통 이거 해보면 보통 내문에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서브젝트로 할게요. 서브젝트로 해놓고 얘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요. 이때 여기다가 이제 보통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죠. 어펜드로 리드라인을 해주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여기서 보통은 오픈이 끝나면, 그럼 이걸 찍어보면 나머지는 이제 서브젝트를 찍어보면 되는 거죠. 아웃 서브젝트에 아웃 서브젝트, 아웃 서브젝트에 아웃 서브젝트 이렇게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위에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네, 잠깐 이제 지워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요 하나만 나온 거 보이시죠? 예, 요거를 이제 파일 이름을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다시 열어요. 근데 어떻게 열냐? 아웃네임으로 열고 W로 하겠죠.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F에다가 라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그럼 이거를 실행 다시 해보면, 자, 이렇게 한 번은 찾은 거고 한 번은 출력이죠. 한 번 찾은 거, 한 번 출력. 아니네요. 요거는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출력이고요. 세 번째 거는 저장이네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저장해 보면 이제 파일 다시 새 폴더 열어보겠습니다. 새 폴더 열면 이렇게 신한이라는 CSV 파일이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열면 네, 이렇게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좀 조금 주의하실 거는 요 맨 위에 라인이 지금 컬럼인데 이게 없죠.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보면 이거는 보통 0번째 보통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0번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애들이고,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제 enumerate라는 걸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enumerate로 인덱스를 갖고 와서 그럼 i가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i가 0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첫 번째 이 컬럼 라인을 비어 있지만 이때만 컬럼 라인을 줄게요. 이게 리드 라인으로. 자, 그럼 이것도 찍어보면 돼요. 이게 컬럼 라인이 맞냐? 확인하면서 찍어보면 되죠. 그리고 잠깐 멈춰봐. 그럼 이걸 다시 실행해보면 enumerata가 잠깐만 빠졌네요. enumerate 화면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러니까 하이라이팅이 웬만큼 잘 됩니다. 빈도.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찍혔죠. 요 찍힌 거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걸 저장할 때 첫 번째로 저장할 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컬럼 라인이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역슬러시 n을 찍어주어야 엔터로 다음 내려간다. 또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보통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저장해서 엔터를 치고 보면, 인풋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보면 이제
이렇게 신환을 다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맨 위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간단한 빔 에디팅 방법인데요. 이걸 나중에 좀 더 고도화 시키려면 함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만들 때는 보통 TDD 기반을 해서 얘네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놔두시고요. 잘 돌아가는 스크립트, 잘 돌아가는 파이썬 스크립트는 보존을 하시고 이름을 바꾸셔서 리피토링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국룰이라 보시면 돼요. 기존의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프로그래밍적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빔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에디팅 하는데 이런 아주 간단한 스플릿 하는 것조차도 되게 간단하게 됩니다. 다른 언어들, 다른 ID에서는 이걸 마우스로 막 해야 돼요. 근데 빔은 그렇지 않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커서를 여기 보시면 커서가 왔다 갔다 하시죠. 이거 이쪽에도 있고 이제 제가 이쪽에도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키보드로 다 조정을 하는 거고요. 마우스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우스는 쓰지 않고요. 제가 어디서 쓰든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뭐 이런 그 뭐라고 그러지, 이 블럭 잡는 처리라든가 이런 처리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코드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에디팅을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요새는 뭐 이렇게 비주얼 블럭이라고 이제 세로로 하는 그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빔처럼 이 세로 블럭에다가 다양한 조합들, 그 다음에 그 심지어 이제 전기 표시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에디팅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뒤에 콤마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콤마를 이제 10불이면 붙여야겠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이게 하나씩 붙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짠 코드들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뒤에가 붙죠. 이것도 여기 전기 표현식을 사용한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여러 가지 이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한 그 명령을 통해서요. 하지만 뭐 제가 꼭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반에는 배우기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걸 배웠을 때 파이썬, C++, 뭐 C#, 뭐 웬만한 루아, 웬만한 에디터들을 ID에서는 사실 빌드나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쓰지만 빔에서는 저는 대부분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식이나 뭐 코딩도 스타일도 많으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최신 언어들, 그다음에 뭐 최신 ID, 뭐 제프레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에디팅하고 이렇게 에디팅하면서 이렇게 가볍고 강력한 스크립팅을 지원하는 언어들, 그러니까 에디터들이죠. 그 언어를 지원하는 에디터들. 그 에디터들은 빔이 저는 제일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 뭐 제프레인,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러 가지 뭐 에디터들 ID를 많이 쓰지만 대부분 에디팅 할 때는 웬만하면 빔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들이 이런 게 좀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에디팅 자체에만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내가 원하는 속도에 해당하는 에디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빔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인물 에디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를 초반에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 4개월 이상은 되게 손에 익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잡설이 길었는데 오늘은 빔에 대해서 이 코딩을 하면서 어떻게 코딩할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뭐 빔에 대해서 또는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